13번 보세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네, 그죠? 1번 취득가액이 100만원이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얼마? 50만원, 그죠? 틀렸다, 그죠? 2번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그 중에 뭐죠? 높은 세율. 국가로부터 국가나 국수, 공, 판, 정, 법 뭐죠, 그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다, 돈 주고 샀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죠? 정답이네. 사실상 가액. 그죠? 정답. 그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만약에 땅은 안 사고 집만 지었다가 그게 부속 토지를 또 취득하는 게 이런 실무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보존 등기로 봅니다. 마찬가지. 유상 매매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유상거래권으로 취득하는 9억 이하 주택. 9억 이하는 2% 그랬죠? 2%. 9억을 초과하면 3%고. 다음 13번 취득세 신고 납부에서 잘못된 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잖아. 그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알죠? 월말.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월말로부터 2달이잖아. 그죠? 알고 있죠? 그죠?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그 2달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 그죠? 요 날부터 2달이 아니잖아. 요 달 말로부터 2달. 알죠? 7월 말.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그런 걸 좀 조심하세요. 요런 거는 월말. 딱 두 군데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속일이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그죠? 그 정도 알고, 나머지는 이제 요런 기한 후 신고라든가, 요 사유 발생부터 30일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은 중과산세 80%를 징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고, 상속인 경우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맞네. 그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 신고 납부. 그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계열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맞죠? 그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라 그랬는데, 참 문제 그건 좀 어렵게 내놨네. 그죠? 요겁니다. 뭐냐 하면은 상속은 6개월 맞죠? 그죠? 요 9개월은 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 알겠죠? 여기 뭐 납세자가 9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세금 낼 사람이 아니고, 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알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엄마라든가 자식이라든가, 그죠? 이 중에서 누구 하나가, 어느 누구 하나가 외국에 있으면은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 합의. 그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3개월 더 좋은 겁니다. 알겠죠? 예. 요거가 그 상속인 중에 누구 어느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그거는 뭐가, 누가 9개월 그랬죠? 납세자가 세금 낼 사람이 아니고. 알겠죠? 거기에서 잘못됐네. 이렇게 문제는 조금, 그죠? 문제를 좀 어렵게 내놨습니다. 알겠죠? 좀 어렵네. 그죠? 요런 문제는. 아무튼 답 찾기가 좀 어렵겠다. 그죠? 2번이 틀렸다. 그죠? 3번은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요거잖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그죠? 신고납부하고, 재산권이나 그 밖의 취득 이전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5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중과산세를 부과한다. 다음 15번, 네. 그 다른 1번, 3번, 4번, 5번은 다 괜찮게 넘어가는데, 그 2번에 그 틀린 지문을 요걸 틀렸다게 해놔놓은 게 좀 헷갈리겠다. 그죠? 요 부분. 다음 1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세율이다. 등록세. 우리 등록세는 보세요. 등록세는 우리가 소유권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죠? 매매, 정려, 한번 적어볼게요. 상속, 보존, 그죠? 요런 거 있고, 여기 원래는 4%, 3.5, 2.8, 2.8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등록세에서 나오면은 취득세 부분은 빼야 되니까 모두 2% 빼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2% 요건 얼마? 1.5, 요거는 0.8, 요것도 0.8. 알겠죠? 여기 우리가 등록세에서 나올 때는 취득세 부분을 빼주고, 등록세, 즉 요거는 2011년 통합되기 전 세율을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있죠. 그죠? 전세권은 전세 금액, 그리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지상권이나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 하필 등기, 그리고 지목 변경, 말소, 구조 변경 등기는 하지 말고 한 건당 6,000원. 요런 거는 0.2% 세율 구조. 요게 등록세 세율이다.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1번. 상속이 나왔다. 그죠? 상속은 요거 상속 보세요. 요거 원래는 2.8이잖아. 그죠? 2% 빼고 나면 얼마? 0.8. 0.8 틀렸죠. 그죠? 2번. 상속 외에 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상속이 아닌 무상은 뭐다? 정려잖아. 요거 두 개가 무상인데, 정려와 상속이 무상인데, 상속이 아닌 무상은 정려다. 그죠? 그러면 정려는 얼마? 1.5. 맞네? 정답 2번. 소유권 보존금이 여기 있죠? 요거 0.8. 4번. 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채권 금액, 과표가 그 돈 빌린 금액이 있죠. 채권 금액의 0.2%. 말소 등기, 말소는 임대차 금액이 아니고 말소는 여기 있죠. 그죠? 한 건당 6,000원. 말소는 한 건에 6,000원이다. 그죠? 최하 금액 6,000원. 그래서 그 나머지 다 틀렸고 2번만 맞다. 그죠? 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제가 강의 중에 관계없습니다. 다음 16번.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 과표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맞죠? 유상매매. 유상거래의 경우에 8억짜리 주택입니다. 9억 이하는 2% 맞네. 그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증금을 포함한다. 맞죠?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 징수면제가 아니죠. 예. 소액 징수면제라는 것은 재산세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소액 징수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징수하지 않아요. 이거는 면세점이라 하죠. 면세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6,000원 미만이면은 최하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6,000원 미만이면은 최저 6,000원 징수한다. 그죠? 5번 틀렸죠? 최저 징수세액이 6,000원입니다. 근데 징수 안 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죠? 다음 17번. 그 17번은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를 모두 골라봐라.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요 부분을 조금 약간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분리과세 별도 종합 있죠. 그죠? 요 분리해서 고율이 있다. 그죠? 4%. 저율 있죠. 0.07, 0.2.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여기 오골개, 오락장과 골프장이고,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그리고 별도는 상가 건물에 땅 거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리고 나대지 등등. 여기 있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밖. 이게 도시지역에 있는 거는 종합합산과세한다. 반,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거는 분리과세. 그죠? 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농지 있죠. 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 법인은 수익 사역을 하니까. 근데 법인이지만은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 농사짓는 땅 있죠. 휴경지는 종합과세. 다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종합과세,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 농산지는 휴경지는 종합과세. 그리고 목장, 요 목장은 기준면적 내에 일정 기준면적이 있다 그랬죠. 기준면적 내에 공장도 기준면적 내에 상가도 기준면적 내에 종합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합산이다. 그죠? 종합. 목장 초과, 공장 기준면적 초과, 상가 기준의 초과는 모두 종합합산. 임야는 공익목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종합이다. 그죠? 요 공장은 군지역에 있는 공장은 모두 분리과세지만은 이 세종시에 있다.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구분됩니다. 그죠? 요리 올 수도 있고, 요리 올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분리과세 되는 경우는 공단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공단지역 외에 있으면은 별도, 공단지역에 있으면은 분리, 공단지역 외에 있으면은 별도, 공단지역을 우리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라 부르고, 요런 지역이 아닌 지역은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이라 한다. 그죠? 요런 지역은 별도과세. 공장. 그리고 이제 마무리. 요 0.2%에 들어가는 거 공급용 토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영업용 토지. 여기에는 나대지.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나 염전,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나대지라는 거는 지상 건물이 없는 땅이다. 그죠? 만약에 지상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건물이 토지 가액에 비하여 2%에 미달하면은 건물이 없는 걸 본다. 그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건물의 바닥 면적은 그 건물의 용도로 보지만은 나머지는 종합이다. 그죠? 따라서 나대지는 2%에 미달하거나 허가 안 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이런 거는 나대지로 간주하는 거는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은 분리과세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왔던 건데, 여기서는 적어도 우리가,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온다 그랬잖아. 종부세까지.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자 그랬죠. 이거는 필수. 조금 복잡더라도 우리 많이 공부해 왔던 겁니다. 자, 보세요. 17번. 예, 그 17번에 보시면은, 종합 합상과세 되는 거 모르고, 이런 걸 하나하나 골라보죠, 뭐.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선, 공급용 토지, 이거네. 그죠? 공급용 토지, 분리. 니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그죠? 주거지역에는 뭐, 이런, 도시지역 안에 있다, 종합. 디귿. 도시지역 밖에 있는 목장용지라면은 분리지만은, 기준면적 초가 나왔잖아. 그죠? 초가니까 종합. 리얼,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나왔죠. 나대지는 종합. 미음, 염전. 염전은 여기 들어가죠. 그죠? 여기 아파트 부지 염전 그랬잖아요. 얘를, 그죠? 얘가 많습니다. 30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아파트 부지 염전 요걸 기억하자. 그죠? 분리, 비업, 터미널 여기 나왔죠. 분리,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분리, 다 있네. 그죠?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뭐죠? 종합 합상 과세되는 거, 니은, 디귿, 리얼. 하나 더 18번. 토지본재산세 과세대상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에 있는 목장용지다. 도시지역에 있지만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목장이다. 그러면은 분리.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다. 그죠? 시지역에 보세요.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다. 그죠? 별도 맞네. 그죠? 3번 무허가. 무허가는 나대지로 보잖아. 나대지니까 종합. 4번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그랬죠.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죠? 군업 면적이 있잖아. 우리는 요 시지역에 있는 공장만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군지역에 있는 공장은 모두 분리과세. 군업 면적에 있는 거는 모두 분리과세가 되고, 시 이상 지역에 있는 공장만 요런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은 분리가 됩니다. 분리. 그죠? 5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면 여기 들어가죠. 별도. 그런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랬다. 그죠? 초과니까 뭐다? 종합. 맞네. 그죠? 4번이 잘못됐다. 그죠? 다음 19번. 이거는 꼭 좀 알아놓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1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회상의 종중재산이다.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상속에 게시된 재산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다. 누구죠? 주된 상속자. 틀렸다. 그죠? 3번 신탁법이 나왔다. 누구죠? 수탁자. 맞죠? 그 다음에 4번, 그 4번에 보니까, 그죠? 체비지. 그리고 말이 쭉 갑니다. 그죠? 도시개발권 해서, 쭉 가니까 뭐죠? 체비지. 또는, 부르주를 정했다. 사업시행자. 재산세 과세인으로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다. 알 수 없다. 사용자. 그죠? 20번. 20번에 재산세 과세 표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는, 그죠? 출제하는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이렇게 막 살을 붙이고, 그죠? 틀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뼈대가
재산세 과표 나왔다.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여기 몇 프로냐? 주택은 60%, 토지 건물은 70%. 선박은 없죠. 100%니까 항공기는. 요걸 알고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시가 표준밖에 없다. 그죠? 이거 보세요. 취득세는 요게 세 가지 있잖아. 신고, 시가 표준, 사실상. 재산세 요거밖에 없다. 요거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알겠죠? 이런 말 없다. 그죠? 요걸 때대로 해서 답을 찾으면 되죠. 자, 보세요. 20번, 1번.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다. 맞죠? 선박과 항공기는 100%니까 공정시장가 비율이 100%니까 1이니까 시가 표준을 맞고, 토지 및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맞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장부에 사세가 입증되면 법인장부가 이걸 과표를 한다. 법인도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이 재산세에서 이거 나오면 틀립니다. 무조건 알겠죠? 이거밖에 없잖아. 알았죠? 재산세나 종부세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다. 그죠? 공정시장가의 비율. 알겠죠? 예, 같다. 그럼 4번이 왜 되는지 알았죠? 그죠? 그 다음 주택이 두 사람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의 가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그죠? 우리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하잖아. 그죠?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그죠? 따로따로. 다음 이번에 21번. 21번도 마찬가지. 그죠? 거기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네. 그러면 우리는 과표는 요거고 세율은 요거다. 중과세율은 요거다. 요래 알고 여기서 문제구나 딱 알고 보면 됩니다. 1번. 그 1번은 지방세는 우리가 전부 뭐가 있나 이러면은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그죠? 탄력세율이 있다 그러죠. 그죠? 요거 그게 1번은 요 이야기잖아.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또는 뭐 그죠? 불가피하고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50% 조정할 수 있다. 요걸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50% 플러스 50을 선택했다면은 2018년도 50% 하는 거지. 향후 5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당의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그런데 안 합니다. 이거 하면은 말썽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이걸 안 합니다. 한 애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05년도네. 저 강남구 의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때가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이거. 그래, 요 만약에 했다면은 올해 하면 올해만 해야 되지. 이걸라도 5년 동안 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5년간 한다. 5년간 할 수 없다. 그죠? 2번. 다가구 나왔습니다. 다가구. 여러 채, 19가구 이하 다가구 나왔다. 그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생활 소유할 수 있던 요 독립된 요걸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물론 이제 구분하여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 건물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몽땅 물어본다. 동독. 1번, 2번. 다우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항구의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죠? 항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항구의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남은 면적을 항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우주택은 항구가 독립하여 구분상의 수도로 분리된 부분을 항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에 그 부속 토지는 그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항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예를 들어 다가주택 있다 그죠? 이래 있으면은 이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땅이 있잖아 그죠? 땅. 예? 예. 요게 만약에 요게 그죠? 요게 20평짜리고 요게 30평이고 요게 40평짜리고 요게 50평짜리다 그죠? 요게 만약에 1억짜리고 요게 2억이고 요게 3억이고 요게 4억이라면은 요게 만약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500평이다 그죠? 요 평을 나눌 때 뭐로 나눌까요? 예를 들어서 평이 각각 다르다 그죠?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르죠? 면적을 할까요? 가격을 가지고 할까요? 예? 면적 할까요? 요거 평을. 예? 응? 요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각각 이렇게 면적과 가액이 다르면은, 예? 요 금액으로 나누어 줄까요? 면적으로 나눠 줄까요? 예? 아니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뭘까요? 맞습니다. 예, 면적.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같죠, 그죠? 그죠? 또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혹시 이런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에요. 면적. 알겠죠? 면적.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면적 기준한다.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항구에 보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없다 그죠?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이라 그랬습니다. 별장은 4% 맞죠 그죠? 그런데 고급주택은 얼마라 그랬죠? 0.1에서 0.4 알았죠? 틀렸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토지와 건물 이거 우리 이것도 많이 왔던 거잖아요. 보세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죠? 건물은 만약에 토지는 을 소유고 건물은 갑 소유거나 또는 이런 건물 하나를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거나 여기서 우리가 이 건물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를 따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에 요걸 합산한 가액 요 합산한 가액을 우리는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한다 그죠? 요 합산한 금액 요 합산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금을 갑과 을로 이 경우에는 요 금액을 기준합니다. 금액 기준해서 알겠죠? 그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요 가액이 뭐냐?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때는 가액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해 정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세율을 정할 때 소유자별로 구분한다 하면 틀리죠. 그죠? 이걸 구분한다 그랬죠. 여기서 구분한다 아니고 합산한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는 안 합니다. 요 따로따로 할 때는 언제냐? 2004년까지 그래 했죠. 그죠? 2005년부터는 합산한다. 알겠죠? 틀렸습니다. 다음에는 법령에 정한 고급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 주택입니다. 주택은 몇 프로 그랬습니까? 60%. 그죠? 고급주택, 주택은 60%, 70% 아니고 60%다. 그죠? 예, 다음 22번 재산세 부가증수에 대한 거. 재산세는 이거, 부가증수 이거 7월 달과 9월 달. 그죠?
20만 원 이하면은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요걸 알고 1번 볼까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연도에 부가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아니죠. 20만 원 안 될 때, 이하일 때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징수하죠. 그럼 말이 잘못했다. 그 초과가 아니고 뭐죠? 이하. 1번 틀렸다. 1번 X. 2번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고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은 변동 사유에 대하여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세요. 그죠?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세요. 신고하면은 그 신고하는 대로 편리를 봐주겠답니다. 그죠? 이런 걸 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거나 종중재산의 경우에 그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 사무실로 세금 보내주세요 신고하거나 신탁재산의 경우에 그 수탁자가 위탁자를 신고하는 경우, 그죠? 등등 이런 경우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세요. 그 말이죠. 다음에 5번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내죠? 9월달. 맞죠? 그죠? 다음 23번 부가세입니다. 그죠? 재산세는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분 그거는 별개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제외.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 항상 부가세는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서는 내지만은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산세는 우리가 그냥 재산세를 하지만은 요걸 좀 세부로 들어가면은 세 가지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요게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재산세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죠. 이거 원래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이게 재산세죠. 그죠? 원래 이거 건물 이거 재산세. 원래 마당 이거는 뭐냐면은 종합토지세 냈죠. 종토세. 종합토지세 내다 요게 없애버리고 요게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우리가 종합토지세목이 없어지고 들어간 거고, 요게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세. 요거는 도시계획세 하는 세목이 없어지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부가세는 이거는 별개로 붙입니다. 알겠죠?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건물분, 토지분, 요거는 부가세 붙일 때는 제외한다. 1번. 2번.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하면 2달 동안에 분납할 수 있다. 제한세 세금 안 내면 3%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한세는 30만 이상인 경우에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정한다. 그죠? 알겠죠? 예, 가산금 3%.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최대 몇 개월? 60개월. 중가산금. 24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죠.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과 종합세 이게 과세 대상이다.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는 6억 초과분, 6억을 넘는 부분, 요거는 80억 초과분, 요거는 5억 초과분에 대하여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 적용한다. 요게 과세 표준, 여기에 80%,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여기에 80%, 요게 과세 대상이죠. 이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올 때, 이거. 그죠? 요거. 알겠죠? 별도와 종합이 여기 있잖아. 이걸 알아야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재산세에서 이렇게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 대상 요거 묻는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물을 때 요게 들어있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요걸 알아야 되지. 자, 보세요. 그러면은 기억은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제외, 이연, 고급주택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죠? 주택가액에 모두 합산되어야 되니까 들어가고, 별장만 제외되죠. 나대지는 종합이 이어 들어가죠. 별장은 분리과세니까 별장은 아예 제외됩니다. 별장은 제외고,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니까 요거는 별도과세, 사업용 건축물은 제외. 따라서 다시 니은은 여기 들어가고, 기것은 나대지니까 종합, 리얼은 별장 제외, 미움은 영업용 건축물이니까 미움 별도에 들어간다. 그죠? 사업용 건축물은 제외. 따라서 과세 대상은 니은, 기것, 미움. 요걸 알아야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걸 알자. 요거. 알았죠? 그죠? 요거. 조금 우리 세법에서는 막 가장 복잡다. 그죠? 복잡지만은 많이 왔습니다. 그죠? 이 부분. 다음. 이번에는 25번. 자, 이 문제는 뭐냐? 딱 보니까, 지문이 길지만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아하, 임대소득이네. 문제가, 그죠? 딱 보니까 문제가 여기서 나왔잖아. 요거.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그죠? 문제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사업소득세. 이 사업소득이 이제 부동산, 건설업, 매매업, 서비스업, 임대업입니다. 그죠? 건설업, 매매업, 서비스업, 임대업 중에서 우리 시험의 추정이 뭐냐? 부동산, 임대업,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내고 있죠. 많이 내는 게, 그죠? 거의 대부분 이거 나옵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 임대라 하는 것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권리를 대여하거나, 그죠? 뭐 공장 재단을 대여하거나, 그게 얻는 소득인데, 요 임대를 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임대소득이지만은, 알겠죠?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은 임대소득입니다. 그죠? 임대소득이지만은 요거 과세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랬잖아. 비과세.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4개 있었다. 그죠? 4개. 농지, 전답, 과세 안 한다. 1주택, 집안채, 과세 안 한다. 보증금, 주택보증금 있죠? 주택보증금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세금 이런 거, 그죠? 과세 안 한다. 1년에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이 2천만 하면 월 그죠? 한 180, 약 한 200만 원 되겠다. 그죠? 월 200만 원 정도 임대 소득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내년부터 과세합니다. 내년부터 과세하는데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과세지만, 요런 경우는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집이 고가주택이면은 과세한다. 외국에 있으면은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외국에 있는 주택은 과세한다. 주택보증금은 과세 안 하지만 만약에 3주택 이상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과세하겠답니다. 이때 요 고가주택은 9억을 초과하죠. 9억을 초과하는데 이 임대소득, 여기에 고가주택의 기준은 뭐냐? 실거래가가 아니고 기존시가더라. 그죠? 기존시가. 요거 비과세와 과세.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자, 요거 하나 우리 하자 그랬잖아.
3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그 규모가 18평 이하, 18평 이하, 18평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요 금액이 3억 이하 있죠. 그죠? 3억 이하 요거는 제외해 주겠답니다. 3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거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한다? 합산한다. 그런데 공유하고 있다. 그죠? 주택을 우리가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은 지분이 큰 자의 집으로 본답니다. 지분이 큰 자.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 이상 있으면은 각각 소유로 보겠다. 알겠죠? 요렇게. 요거. 이제 우리는 항상, 여기 보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이잖아. 그죠? 임대소득이 결국은 사업소득세와 같이 된다고 하는데, 요 말 나오면 막 같은 거다 보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이, 요런 이제 건설업, 매매업, 서비스, 임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요게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면은, 요게 그동안 계속 내더라고요.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하고 관련 있다고, 한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나오더라. 요건 알고 되겠다. 알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럼 거기 문제 한번 볼까요? 25번도 이거. 요걸 알면은, 그죠? 답 찾기 쉬운데, 요걸 기본 알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1번. 보증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그죠? 주택보증금 이거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2번. 3주택 이상 3억을 초과하면 이거는 과세한다. 맞네요. 그죠? 요거 나왔잖아. 그렇죠? 3번. 3번에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3주택이라는 거는 18평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는데, 그거 얼마 이하죠? 85 아닙니다. 그죠? 그거 틀렸다. 알았죠? 85가 아니고 얼마? 60. 요 틀리게 나오네. 요 틀리게 만들어놨네. 그죠? 다음에 4번. 만일 주택이 국외에 소재한다면은, 국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뭐 한다? 과세한다. 알았죠? 5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다. 부부간에 가지고 있네. 부부간에 뭐 한다? 합산. 부부간에는 합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합산. 이렇게. 부부간에는 합산한다. 아시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이제 상환소득세고, 다음 이제는 26번부터는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소득세.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